조선시대 병역 의무 기본 제도와 구조. 조선시대 병역 의무 연령은 16세부터 60세까지였다. 1년에 2개월에서 6개월씩 교대 복무하는 방식이었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의무를 감당해야 했으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징집 대상이 되는 일반병의 기본 대상자는 양인 계급 남성이었고 천민은 병역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군적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접 군인이 되어 병역 의무를 치르는 일을 정군이라 했고 징발된 자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해야 하는 부류를 보인이라 했다. 정부는 병역을 담당하는 정군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보인들인 병역 담당자들의 상호 부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병역 면제의 기준은 다양했다. 지체장애인과 현직 관료, 성균관 사학 유생 향교생도 등의 학생, 2품 이상의 전직 관료는 면제 혜택을 받았다.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1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전원을 면제시키는 규정도 있었다. 공신의 자손은 3대까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도첩 승려 자격증을 받은 승려들도 군역을 지지 않았다. 병역 기피의 실태 승려 자격증 남발. 병역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당시 사람들은 이를 구덩이 속에 파묻혀 죽는 것처럼 여겼다고 전해진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불법과 편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승려 자격증, 즉 도첩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도첩을 받은 승려는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불교에 귀의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너도 나도 승려를 자청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불과 4개월 전인 1636년인조 14년 8월 대사관 윤황은 백성 10명 중 무려 7, 8명이 병역 면제를 위해 승려가 되기를 자청한다고 개탄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한 집안에 2, 3명씩 도첩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성종 때에는 전국적으로 승려가 40만 명을 웃돌아 조정에서 가짜 승려를 색출하고 대처승을 병역에 편입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궁궐수축공사에 동원한 2천여 명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도첩을 남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소신료들이 그렇게 쉽게 도첩을 준다면 백성들이 힘써 농사를 짓겠느냐며 종신토록 병역에 복역하는 양민들에게 전하께서 장차 무엇으로 보상하시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해군 시대에 이르러 승려는 병역을 기피하려고 승려가 된 자들로 쌀을 훔쳐먹는 도적이라는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학교도 비리의 온상이 되다. 성균관과 사학, 지방향교 역시 병역 비리의 온상이 됐다. 학생 신분이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1462년 세조 8년 7월 연장자나 재주 없는 자들이 병역 면제를 위해 향교에 등록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조정은 40살이 넘은 늙은 학생들이나 학습, 진도가 부진한 자들은 충군 범죄자들로 구성된 군대에 속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1493년 성종 24년에는 벼슬에 오르지 못한 지방유생이 대리수강을 통해 향교 교사 자리에 올라 병역을 회피한 일이 문제가 됐다. 현직 관리가 되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악용한 것이었다. 1495년 연산군 1년 충청도사 김일소는 뇌물청탁으로 향교 선생이 되는 자들은 경전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도리어 학생이 선생보다 실력이 나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개탄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심지어 최고 학부인 성균관 유생이 됐는데도 소년들의 학습서인 소학의 첫 구절조차 외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역시 병역 기피를 위해 불법 편법으로 성균관 학생이 된 것이었다. 차라리 노비가 낫겠다. 손장수의 사연. 병역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1473년 성종 4년 천민이었다가 이 시해에 난 진압의 자원종군한 공로로 양인 신분을 얻은 손장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감격적인 신분 상승이었다. 그러나 손장수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천민이 되겠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은 소장을 병조에 제출했다. 너무 가난해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성균관의 노비로 살게 해달라는 호소였다. 딱한 사연을 들은 성종 임금은 이를 허락했는데 얼마나 병역이 괴로웠으면 스스로 노비의 신분을 택했을까 싶다. 자유를 얻은 것보다 병역의 고통이 더 컸던 것이다. 문서 위조까지 임명장을 가짜로 만들다. 군대를 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일도 있었다. 1612년 광해군 4년에 붙잡힌 문서 위조범 김재세는 병역 기피를 위해 지방 훈도의 임명장을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훈도의 임명장은 반드시 이조의 명으로 발부돼야 하는데 위조 임명장에는 예조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게다가 임명장에는 예조 참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예조에는 참지라는 직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꼼꼼하게 위조하지 못해 결국 덜미를 잡힌 셈이었다. 황제의 후손도 결국 군대 간다. 명씨 가문에 기구한 사연. 귀화인에 대한 병역 규정도 흥미롭다. 1487년 성종 18년 조정은 귀화자의 경우 정착해서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최소한 3대 손자 대까지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493년 성종 24년 개성에 사는 명귀석이라는 자가 상소를 올렸다.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원나라 마렵에 사천성 일대를 기반으로 세워진 대하국의 황제를 자칭한 인물이었다. 명나라가 1371년 대하국을 멸망시키면서 2대 황제 명승을 포로로 잡은 뒤 조선에서 살라는 명을 내렸고, 명 황제는 조선의 명씨의 후손을 군인으로도 백성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조칙을 내렸다. 그런데 122년이 흐른 1493년 명씨의 후손 명귀석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자 명 황제의 조칙에 의하면 우리 집안은 조선의 군인도 백성도 아니니 병역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고, 조선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162년이 지난 1655년 효종 6년 명씨의 후손들이 또다시 상소문을 올린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란했다가 명 황제의 조칙 문서 등을 잃어버려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군역을 치르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선 조정이 냉정하게 이제 귀화한 지 300년이나 지났으니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군역을 감당하라고 결정했다. 대대로 간직해온 병역 면제 서류를 잃어버린 대가가 컸던 것이다. 아내 때린 남편을 군대로, 억울한 자를 배려한 세조. 병역은 때로 형벌의 수단으로도 쓰였다. 1466년 세조 12년 조강지처를 상습 폭행하고 첩과 내연 관계를 맺은 정대희라는 못된 남편이 있었다. 그는 오히려 아내의 품행이 방정치 못하고 사내종과 친했다고 아내를 무고했다. 조정은 이 파렴치한 남편에게 군 입대 명령을 내렸다. 아내를 구타하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을 군대로 보낸 것이다. 반면 세조는 억울한 백성에 대해 뜻밖의 온정을 보이기도 했다. 1456년 세조 2년 충청도 관찰사가 이덕명이라는 자가 병역 면제를 위해 가짜 승려가 됐으니 곤장 80대를 때리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세조는 오히려 65세가 된 이덕명의 병역을 면제시키는 대신 처벌하겠다니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눈곱만치도 없구나라며 충청도 관찰사의 죄를 물었다. 병역을 피하려 한 백성의 고충을 이해한 것이었다. 충효로 받은 면제, 그리고 그 부작용.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는 충효를 실천한 자에게도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1610년 광해군 2년 함열 출신 정팽수라는 인물은 친어머니, 아버지, 새어머니, 의인왕후, 선조의 상까지 각 3년씩 모두 15년간 상복을 입은 공로로 병역 면제는 물론 벼슬까지 받았다. 고려 왕조의 후예로서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왕씨 자손들에게도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결론 불평등이 가장 큰 고통. 조선 왕조실록에만 무려 4,000여 건이 넘는 병역 관련 기록이 실려 있을 만큼 병역 문제는 조선 내내 끊이지 않는 사회적 과제였다. 1659년 효종 10년 병조참지 유계는 선량한 백성에게만 유독 병역 의무를 부담시킨다면서 공자의 말씀을 인용했다. 균등하면 가난하지 않고 화합하면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6세부터 60세까지 수십 년을 복무해야 했던 조선시대와 18개월에서 21개월만 근무하면 제대하는 오늘날을 비교하면 조선 사람들이 요즘 것들은 모른다고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기간이 짧아지고 조건이 나아져도 군대 생활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역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바로 불평등이라는 사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